여기 보시면은 금년에 말이죠. 다시 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하는데요. 개정안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지금 아직 이 공방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여기에서 개방이사제 도입입니다. 안 그래도 그 사립학교법, 사학법 있잖아요. 사립학교법의 그 개정 때문에 뭐 엄청나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다시 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그 공익이사제 내지는 그 뭡니까 개방이사제 문제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도 뭐냐면 사회복지사법에는 이것도 사회복지사법입니다. 사회복지법이랑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법에 개정안에 여기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바로 그거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엄정한 정의를 통해 미신고 시설의 존재를, 미신고 시설이 이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신고된 시설에만 일정한 그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도 해주고 평가도 하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미신고 시설에 해가지고는 뭐 어떤 종교인들이 뭡니까 뭐 그 천막 쳐놓고는 뭐 한 대명의 지나가는 그 뭡니까 그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해가지고는 후원을 한다면 일체 그걸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미신고 시설의 존재를 이제는 없애겠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시도사회복지 그 위원회에 지금까지 공무원은 못하게 돼 있는 거를 공무원은 사실은 참여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적 운영을 또 근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는 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 제도가 현재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급, 2급, 3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3급은 고등학교 놓아가지고 그 뭡니까 여기 인력 개발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고 6개월 받고는 3급을 주는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폐지를 합니다. 2급부터 적어도 대학 교육을 전문대 이상은 교육받지 않으면 이제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2급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시험은 뭡니까 1급으로 시험을 치게 하고, 본래 여기에서 이쪽에 사회복지사법 입법 예고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문사회복지사들도 시험을 보게 한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전문사회복지사는 시험은 보는 건 아니고, 시험은 안 보고, 그 다음에 각 그 협회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또 그 뭡니까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학교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어요. 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다 그런 게 이게 학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위임을 하는 걸로, 거기에서 인턴십을 정확하게 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전문사회복지사를, 왜냐하면 너무 또 시험만 자꾸 치는 것도 너무 그 시험에만 위주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스킬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는 시험 안 보는 걸로 현재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사회복지사는요. 그 다음에는 국가보조 그 뭡니까 이 시설법인의 공익이사제, 이게 지금 도입의 투명성과 개방성에서 공익이사제를 도입을 하자. 이걸 했는데 개방이사제를 했는데 이것도 명칭을 공익이사제로 이제 바꾸었어요. 현재 바꿔가지고 그 숫자도 전에는 그 뭡니까 그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그 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좀 더 줄였어요. 법인에서는 막 반대죠. 이거 들어오면은 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막 왜 공익이사를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했는데,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줄였어요. 줄이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타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용권의 지급이 뭐 이거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사회복지 서비스 관리센터를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비스 관리를 하는. 근데 이것도 이제 명칭이 관리를 한다니까 이거 무슨 도대체 이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 센터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지원센터를 하자 해가지고 센터를 만들려고, 이게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명칭 때문에 조금 왈가왈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표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방을 이양을 해버렸잖아요. 그 정부 보조금을 지방 이양을 해줘버리니까는 자기 받아가지고는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 부분에 물론 쓴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매칭 펀드로 더 보태가지고 써야 되는 거를 안 보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당연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뭘 하냐면 국가의 일정한 이 표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좀 일종의 그 지원을 아주 줄이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부가 지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이제 이런 내용들 들어있는데 제일 큰 이슈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까 이 사제 도입 때문에 마치 사립학교법처럼 사학법 문제처럼 이것도 그러니까 법인들이 펄쩍 뛰는 거죠. 이 사회복지 법인들이. 그래가지고 왜 우리의 자율권을 안 주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타협을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6월달 임시국회에서는 아마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겁니다.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하면 전문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슈퍼비전.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라고 한다면 몇 년 만에 계속 또 새로운 이론도 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걸 받는 그 제도를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는 요게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부분일 것 같아요.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굉장히 이거는 국가의 지금 아주 다음 정부도 차기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은 기본이고요. 고용 창출인데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 사회 서비스 부분이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기가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이미 서구의 미국이나 그게보다도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물론 꼭 사회복지 분야뿐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회복지 우리 쪽 분야가 사회복지 실적 분야가 이 사회 서비스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나름대로 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부부 공동 부양 모델로의 전환도 필요한 이런 식의 서비스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 선진국형 고용 구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적인 전략이에요. 국가가. 그래서 다음 정부도 반드시 이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일자리 창출에 보면은 쭉 보십시오.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해서 전 국민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대폭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그래서 이쪽 분야에 확대될 그런 필요성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한번 쭉 보면은 좀 돌아가지고요.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고령화와 전 국민의 사회 서비스 욕구 증진에 부응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뭐가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그거죠. 아까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원칙으로 따진다면은 2007년도부터 금년도부터 실시하게 돼 있었어요. 참여정부가 처음 그때 인수위에서 이야기는 올해부터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는데 차기 정부 때는 분명히 지금 실시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때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하고 보고 있어요. 이쪽에만 노인 장기 요양만과 관련해 가지고요. 물론 이때 10만 개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간호사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장기 요양 간호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뭡니까? 그 명칭을 같은 것도 지금 또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튼 간호사, 또 우리 뭐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매니지먼트, 케이스 매니지먼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과 또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많은 부분에 이 보육이죠. 보육 서비스 부분에 있는데, 근데 이 보육 서비스는 워낙 이 보육 교사들이 지금 많이 이걸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보육 교사는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갖고 있으면서 그 보육 과목 몇 개만 들으면은 보육교사 자격증 가질 수가 있죠. 그게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연계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근데 지금 현재 그 노무현 정부는 보육의 예산은 대폭 많이 늘렸죠. 늘려가지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금년 끝나니까는요. 그래서 다음 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노인 쪽하고 보육 쪽이 더 계속 발전되는 그 부분이 되고, 지금 이제 이야기도 아주 첨예하게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공립 보육뿐만이 아니고 일부 영리 부분의 보육 쪽에 일부가 지금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그쪽 부분에 가면은 사실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영리 부분으로서의 보육의 한 부분이 차지하게 되면 그쪽에는 분명히 사회복지사가 개입이 될 거예요.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고 보육교사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부모와의 그 연계성을 해주는, 접근성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관리하는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마 분명히 또 보육 쪽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또 일부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보면은요, 현행 사업 중 공급률이 낮은, 수요는 증대되는데 공급률이 낮은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몇 가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특히 교육복지 부분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복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게 있죠. 빈곤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 우선 투자 지역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전국에 그게 지금 한 50군데인가요? 네, 지금 정확하게. 처음에 시범 사업을 한 15군데 해야겠다. 지금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 그게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전국에 한 100군데인가, 80군데인가 그렇게까지 확장시킬 걸로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로서 한 70%가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근데 그게 더 늘어나는 이건 교육복지 쪽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일반 지역 사이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게 아까 학교 사회복지사들이죠. 그걸 지금 금년에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100군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100군데로 학교 사회복지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재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게 학교 사회복지법을 만드는데 6월 달에 아마 그거를 국회에서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6월 달에 공청회는 아니지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이 낸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 해가지고 만든 법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 합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뜻은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쳐가지고 통합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학교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분명히 학교 사회복지사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안 돼 있지만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재활복지 쪽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이 특수교육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 쪽 영역보다는 특수교육 영역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재활복지 쪽에 가면은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 간의 임금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의 그 임금 체계에서 받게 되고, 이게 특수교사들은 교육부의 그걸 받게 되는 교육부가 임금 체계가 훨씬 높죠. 같은 대학, 같은 4년제를 놓았는데도 그 차이가 한 20%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메꾸어 주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마 메꾸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이 늘어날 수가 있는 영역은 아마 지금 장애인 쪽은 당분간은 특수교육 쪽이 더 강화시켜 나가는 아마 그런 그게 있는데, 그 대신에 현재 있는 그 인력들에 대한 근데 이제 물론 아까 노인의 경우에도 이게 계속되면은 뭐가 됩니까? 장애인 영역이 들어가죠. 노인.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 영역, 노인 장애인 영역은 사회복지사들이 또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하고 있는 또 군 쪽입니다. 군대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군대를 뭘로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국민 개병제에서 이제 모병제 있지 않습니까? 모병제 비율을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직업 군인들을 더 비율을 높이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하면에 2명밖에 안 낳게 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들도 없는 가정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를 조금은 더 줄이면서, 남자 숫자 전체가 적기 때문에 인력을 이게 생산하는데 생산력을 높이는데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개병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는데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직업 군인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직업 군인으로 가게 되면은 군 사회복지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또 군 사회복지 일부 병역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영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아까 대통령 자문과 하고 있는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 이제 앞으로 일자리 창출위원회하고 두 개가 합쳐집니다. 곧 이제 한 두 달 후에는 합쳐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외국에서 보면은 좀 가난한 임대 아파트라든가, 임대 아파트를 앞으로 계속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 아파트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주거복지사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물 안 놓는 거 고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일반 주택관리사가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쪽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주거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주거복지사에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거복지사의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있지만, 일단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미 그 아젠다는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는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설정,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제 최저 주거 그걸 해가지고요. 최저 주거 기준 해가지고 주거복지란 말을 지금 이제 씁니다. 정부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그런 게 한 영역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화관광부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빈곤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게 양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들이 좀 많이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가난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뭐냐?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박탈당한다는 거죠. 문화적 소외, 박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거기서도 지금 보면은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복지사를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앞으로 거기서는 뭘 하냐면은 우리나라만큼 음대 미대 해가지고 잔뜩 인력들이 엄청 많아요. 이 인력들을 활용해가지고 문화복지사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화관광부의 의도는. 그래서 아까 요번에 만든 법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법 개정에는 중요한 걸 내가 빠뜨렸네. 하나가 뭐냐면 복지사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그 법에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면 노인복지사라는 그게 있죠.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지사라는 단어는 사회복지사 외에는 못 쓰게 하는, 이걸 이번 사회복지사법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복지사라는 단어는 사회복지사만 쓰게끔, 나머지 그 앞에다가 쓸 때는 주거사회복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중에서 뽑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학교 사회복지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복지사도 뭡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자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뭐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가 되려면은 전문직으로서의 인정을, 여러분 의사 되려면은 이번에 의료법에서는 유사 의료 행위 방지를 한 거죠, 그죠? 그건 너무 우리나라만큼 지독하게 의사들이 자기의 독점이에요. 너무 강한 독점인데 외국에도 그런 정도의 독점을 안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우리나라 의료법 이야기인 것 같으면은 간호사에게 그 뭡니까? 간호사가 주사 주는 것도 의사가 거기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주사를 놓게 돼 있어요. 이런 그게 어디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함부로 못 합니다. 의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사도 병원에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의료 사회사업실이라든가 사회복지실이라든가 있죠. 거기 가면은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난 우리가 있는데도 지금 또 뭐냐면 의료보험 그 수가에 말이에요. 홈비지팅을 하게 돼 있어요. 홈비지팅도 뭐로 하느냐면 의사가 위임하에서 홈비지팅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사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멋대로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의료법에. 지독하게 지금 의사들만 해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빨리 그 빼야 됩니다. 미국은 그런 거를 엄청 많이 뺐죠. 왜냐면 의료 수가를 왜 의사 너가 안 하면서 왜 의사 너가 갖고 있느냐. 그래 의사의 진료비 수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내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위임이 아니라 우리 권리 그걸로 주는 걸로. 그리고 이번에 그거를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그건 안 하고, 근데 이번에 두 가지를 의사들한테 두 가지를 내 그런 거예요. 유시민 장관이 이게 참 깨도 많죠. 그런데 나는 아주 나쁘다고 보는데요. 영악하다고 보는 건데. 하나가 뭐냐면은 유서 의료 그 할래. 그게 자기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의료법인을 민영화, 그 뭡니까? 영리법인화 해준다는 데 대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리법인화 시키는 거.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한 건데, 영리법인을 하는 의사 내부에도 갈라지가 있습니다. 파가. 병원협회하고 대학병원 같은 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서는 뭐 하든 안 하든 거기는 손님들 많이 오니까요. 그래 대병원들은 영리법인화, 영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의사협회에 반대를 많이 했죠. 골목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그 조그만 소규모 병원들은 그럼 다 망하죠. 왜냐하면 영리를 해놓으면 거기서는 엄청나게 그 안에서 뭡니까? 지금은 불법 비슷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례 있죠. 장례식장.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비영리 법인 내에서 하고 있어요. 맘 놓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딱 조절이 돼 있어요. 영리는 할 수 없어서 그 편의상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영리로 돼 있어요. 앞으로 영리를 딱 돼버리면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다 타가소모 생길 것이고 막 온갖 것 장사되는 건 다 할 겁니다. 그럼 그게 가격이 확 올라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있는 병원들은 엄청난 대규모로 만들 거예요. 더 크게. 왜냐면은 병원보다도 그 뭡니까? 사이드로 들어오는 그게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동네 약국들은 죽겠다는 거죠. 그걸로 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약국 의사들은 띠를 두르고 반대를 했고, 근데 사실은 유사 행위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해가지고 협상 과정에서 요거는 너네들 내가 양보를 해주겠다. 그 대신에 뒤에 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칙인데, 그러다가 요번에 의사협회에 로비한 거 이야기되고 이러면서 서거문이 지금 뭡니까? 정부에서 약간만 고쳐가지고 앞에 유사 행위는 의사들 너네들을 좋도록 해준다 해놓고는 뒤에 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치열하게 또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목적은 내 병원에 왜 복지부가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후반부에 더 비중을 둔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침 의사 로비 그것도 놓고 한 것도 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론을 갖다가 말이에요. 여하튼 의료법을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제 그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하는, 뭐 여기에도 보면은 특히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확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뭡니까? 자리가 많이 생기죠, 사실은. 뭐 지방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확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죠. 5분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이제 군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뭐 자주국방, 뭐 군, 요새 임금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사병들의 자살,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게 되고,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에 그게 군 사회복지 학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한 2년 동안 연구회가 있고요. 그래서 연구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한 1,800명, 1,900명 정도 됩니다. 그 회원들이. 물론 학생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학회 회원들은 지금 현재 한 200여 명 됩니다. 학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냐면 학생들은 약간 회원이 못 되잖아요. 대학을 졸업을 해야 회원이 되기 때문에요.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쭉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역사가 벌써 보면은 73년 9월 달에 보면은요. 현대사에서 사회사과 역할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군에 사실 소셜워크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73년 같으면 이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73년도에. 그때 이미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74년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이부덕 우리나라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그때 미국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의 군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군 장교로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군에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직업 군인이죠. 직업 군인을 하면서 뭐로 하느냐, 한국어로. 당신이 고국이니까는요, 한국에 온 거죠. 물론 미국 시민으로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미 8군에 이때 사회사업 군병원의 과장이었어요, 이부덕 대위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뭐냐 하면은 중견 장교들하고 해가지고 미국식으로 하는 것을 한국에다가 도입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영화도 소개도 하고요.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4년도입니다. 이때가 사실 제가 대학 다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부덕 선생님 그거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한 5년 정도 한국 계시다가 그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죠.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전역을 하고 다시 이제 사회사 공부를 하고 지금 시카고 로열라 대학에 그때 부학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아마 내년쯤 퇴임을 하실 거예요. 65세로 퇴임을 하는데요. 그래 이게 쭉 보시면은 꽤 많은 그거 뭡니까? 옛날에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1979년 80년도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11.6이 나버리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때 됐는데 지금은 군에서도 그렇고 직업 군인들 많이 생기고 하니까는요. 이게 군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사회과학 연구원장으로 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하고 육군하고는 한 3년, 4년 전부터 올해 4회째예요. 하고는 육군하고 서울대학교가 매년 6월달에 6.25 그게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GOP 저기 전방부대에 가가지고 큰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의 주관은 이제 우리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회 때 그때는 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을 안 했을 때인데 제가 그때 군 사회복지대에서 제가 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계를 해가지고 그때 하던 참모총장은 지금은 김장수 대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잘 알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보고 회장을 꼭 맡아달라고 저는 사실은 군 사회복지 학회 만들 때 뭐 도와는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김성희 그리고 뭡니까 사회복지사 협회장님하고 막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군을 좀 안다는 바람에 장성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 이왕 맡았기 때문에 또 제도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년, 81년, 82년 쭉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은 약 5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직업군인으로서 역할 수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민간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가 지금 미군은 여러 사람 지금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미8군에 소셜워커로 있다가 교수로 된 사람들이 꽤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그 뭡니까? 이화여대의 한인영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는 저기 뭡니까? 또 건진숙 교수, 저기 무슨 그리스도 신학대학인가요? 거기라든가, 그 다음에는 저기 꽃동네 대학에 있는 이현주 교수라든가, 여하튼 여러 분 계세요. 이분들 다 미8군 군사회복지사들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놓은 그런 건데, 근데 지금 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군인들 중에서 위탁 교육을 사회복지 쪽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어요. 그 장교인데, 대위인데, 서울대학교 제가 이제 사회복지로, 그전에는 사회복지학과 오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제발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번에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군인들 중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또 군인이고 사회복지사였으니까는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것을 가지고 군 사회복지사 제도가 생기면 아니고 문제는 민간이 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미8군에도 아까 뭡니까? 민간이 그게 들어가면서 그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민간 중에서 뽑았죠. 그게 뭐냐면 군 상당관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번에 18명을 뽑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번에 뽑힌 사람들 중에서 18명 중에서 13명인가 4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명인가 4명 중에서 또 8명은 상담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2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뽑혔어요. 사회복지사도 하고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그랬는데 순수하게 사회복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명인가 6명 뽑혔고요. 그래서 2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만약 군에 같으면 2개 더 갖고 있으면 뽑힐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은 뭐 상담관 제도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담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슨 돈을 받느냐 하면은 장교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장교도 대위 월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봉이 한 3천만 원 돼요. 3천만 원 넘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분들 대부분 다 연령으로 보면 30대 후반부터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한 3천 한 4,500만 원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거기 교육을 받는데 주로 육사 교수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데 군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강의가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 학회에 아마 그런 거 관계도 지금 이제 자기네들 몰라가지고 못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회가 자기 9월달에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국방부에도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뭐 그래서 뭐 이런 게 정도가 지금 군 사회복지 쪽으로 있습니다. 그 뒤에 거는 뭐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군대에서 지금 의료법에 의해서 뭐 보면은요, 맨 끝 보면 지금 뭐가 있느냐면요, 100병상당, 의료법에 100병상당 큰 대규모 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100병상당 1명을 반드시 뭐로 됐냐 하면은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보면은 군 병원이 있잖아요. 뭐 수도 통합병원도 있고 말이죠. 군 그게 있는데 지금 부천에 보면은 또 새로 군 종합병원이 생깁니다. 부천의 군 종합병원에 거기에서 지금 보면 군 의무감 가장 그 한 사람이 투스타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의사이면서 가지고 있는 그게 대령입니다. 지금 최고 높은 게 대령인데요. 그래서 의무감 대령이 지금 군사회복지학회 우리 그 부회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부회장으로 모셨는데요. 이분이 또 굉장히 우리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대 나오고 의사이면서 이제 군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천에 있는 군종합병원에 만들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처음부터 아예 그 병동에 맞도록 100동에 1명. 그러니까 그게 아마 베드가 아마 한 30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3명은 뽑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민간에서 뽑겠다는 거죠. 군 뽑는 게 아니고요. 미8 군처럼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공동모험에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울시 통합병원이나 경기도 해가지고 부천 쪽 할 때는 좀 모델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국방부에 또 좀 그 건의를 하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또 군사회복지법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데 군사회복지법은 이미 국회에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연금 군인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통괄 아주 넓은 범위에서의 군복지법이라는 게 지금 돼 있어요. 그다음에는 군복지 기본법도 만들어져 있고 있는데 그 속에다가 군사회복지사를 집어넣으려고 하죠. 이걸 집어넣으면은 그게 뭡니까? 그래서 훨씬 용이해요. 왜냐면 이미 딴 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속에 한 구절만 집어넣으면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제 군 쪽에서는 현재는 금년에서는 아마 좀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은 인수위가 구성이 될 때 이렇게 집어넣는데 제가 총력을 좀 기울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사회복지법은 이번에 많이 잘 돼가지고 되면은 좋고 안 돼도 그게 더 근데 왜냐면 인수위에서는 학교사회복지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집어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 사실은 지금까지 못한 거죠. 그게 왜냐면 사학법 때문에 그래요. 사학법에 걸려가지고 모든 민생 이런 법들이 거의 뭡니까 서로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회복지 쪽은 손해를 본 거죠. 예,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치고 지금 시간이 딱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장래에 대해서라든가 뭐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네. 그럼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분류의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그 사회복지사에게만 그걸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건지? 아니 그게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1급 자격증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아까 군이라든가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할 때는 대부분의 자격을 1급 자격증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각 영역의 전문 영역으로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뭡니까 2급으로서 물론 하는 일들도 다 있죠. 아까 가령 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같은 데서는 2급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점점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2급을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으로 나가야 되면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는 못했군요. 뭐냐면은 1급 이상이 되고 전문이라는 말을 붙게 되면은 뭘 해줘야 되느냐면 실질적인 그것까지도 해줘야 돼요. 업무 고유성을 해줘야 돼요. 고급 전문직일수록 두 가지의 고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유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명칭 고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거를 독점이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명칭 독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명칭 독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독점이란 말이 우리나라 안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고유성. 독립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 그래서 저는 고유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명칭 고유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법에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지사라는 것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고유한 그 전문에만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라는 걸 아무도 못 쓰죠. 의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만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칭의 고유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거는 이제 요번에 하겠다는 거고요. 요번 사회복지사법에 개정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업무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본 말로는 업무 독점이라고 그래요. 업무 고유성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업무 고유성이라는 게 이제 남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 고유성과 업무 고유성을 많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전문직으로서 더 높은 전문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전문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전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자기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
아까 1급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도 바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주어주는 그 인건비 책정은 더 높여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고유성을 좀 더 높여주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금 체계도 바뀌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 임금 체계가 그쪽에 더 올라가면 밑에 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고유성의 측면에서 이 전문 사회복지사 그 자격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에 반영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 1급을 받으시고 1급을 받아 놔야만이 그런 전문 사회복지사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전문 사회복지사는 1급보다도 또 그 다음에는 어느 분야에 가서 그 인턴십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훈련 받는 기관에 가가지고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럼 지정된 그 시설이나 병원에 가서 2년 동안에 받아야 또 2급에서 3급으로, 1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자체 내에 또 1급, 2급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서 그게 두 가지 전문가는 명칭 고유성과 업무 고유성을 가져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서는 두 개 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다닌다면 우리보다도 더 후진적입니다. 일본에는 시험을 치는데도 소셜워커 시험을 치는데도 일본은 왜 실패를 했느냐면요. 일본의 복지사라는 명칭 고유성이 없어진 거죠. 왜 뭐가 있습니까? 개호복지사라는 게 있죠. 개호복지사는 뭐냐 하면은 전문대 2년을 놓은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호복지사는 일본에서 지금 보면 인원이 한 30만 명 돼요. 근데 소셜워커 전문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2급이 사실 일본의 개호복지사가 돼요. 1급은 뭡니까? 사회복지사, 일본의 소셜워커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우리나라도 개호복지사라는 걸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 그때 5년 전인가요? 그때 일본에 가서 쭉 그 후생성에 있는 그 국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협회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소셜워커 또 뭐 그런 사람들 여러 군데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복지사라는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독점이 고유 없기 때문에 복지사라는 거를 여러 개 쓴다는 거예요. 그걸 터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일본에 가면은 사회복지사 하면은 다 개호복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다 개호복지사라는 거는 뭐냐면 2급이기 때문에 주로 뭘 합니까? 조금은 전문성이 낮은 걸 하죠. 뭐냐면 목욕도 시켜주기도 하고 가정방문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정도 되면은 그 일은 안 하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케이스 매니지먼트나 상담이라든가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는 일이 좀 달라요. 훨씬 좀 더 감독하는 2급을 감독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죠. 그랬는데 지금은 일본에서는 다 개호복지사라고 하는 개호복지사 한 30만 명 되고요. 소셜워커는 일본에서 보면은 몇만 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된 사람들은 지금 보면 한 4,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에도 개호복지사들이 힘을 더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죠. 복지사라고 하면은 다 의사인데 무슨 의사가 있고 무슨 의사가 있고 하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것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인복지사도 놓고 뭐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은 1급, 2급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급이 1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 거기는 완전히 개호복지사 따로 있고 뭡니까? 사회복지사 따로 있어요. 우리는 사회복지사라는 하나의 속에서 2급은 개호복지 일을 하면 되죠. 딴 일도 하게 되고 그 직능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돌아와주는 본래 그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특히 전에 우리 장관하셨던 뭡니까? 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창몽 장관. 창몽 장관도 개호복지사를 처음에 도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갔다 다녀와가지고는 우리 그때 차 장관님, 그때는 장관이 아니었지만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 장관 나오고 난 뒤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열심히 듣더니 지금 그 이야기 안 하죠. 그래 우리가 빨리 안 바꾼 게 잘했다는 건데. 그래서 일관성 있게 여하튼 그 명칭의 고유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외에는 안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뭡니까? 주거복지라든 그래서 빨리 해야 나중에 문화복지사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문화복지사가 필요하다면 뭘 해라는 겁니까? 복지사 자격증부터 우선 이것부터 따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부터 따야 뭐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령 거기에 있는 음대, 미대 그쪽 하는 친구들 많다면 그 친구들이 이제 일로 들어와야죠. 여러분 같이 해가지고 복지사 일단 이걸 따야 그게 바로 뭡니까? 복지사라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무나 그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지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복지사를 아무나 붙인 거는 사설 협회에서 책 팔아먹으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야죠. 뭡니까? 학교에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뭡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얕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교육도 받고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전문가의 또 업무 고유성도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1급을 꼭 따십시오. 작년에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금년도 1급이 몇 % 합격자였습니까? 25%죠. 근데 그건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매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뽑는 데는 근데 이제 시험 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지. 실력만 있으면 4,000명, 5,000명 속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1급은 특별하지 않은 한 다 따는 걸로 하십시오. 그게 더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